자, 지금 시간이 2019년 3월 6일이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예, 월요일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하게 되죠. 오전 10시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다우는 별일이 없고, 우리는 애매모호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특히 월봉은 위도 열렸고 아래도 열려 있는 상태라 이걸 위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아래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월봉은 제가 보기에는 답이 없어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전혀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외국인이 제가 알기로 어제 품매도 쳤거든요. 한 50억 정도 품매도를 쳤기 때문에 얘네들이 내려가기도 거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내려갈 생각도 그다지 없어 보이는 예,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주요한 특징은 아마도 이제 개인이 들고 있는 선물 매수를 팔게 만들어야 일단은 상승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선물 매수분이 이익이 안 나도록 하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내려놓은 것도 사실은 이렇게 내려야 될 이유도 그다지 별로 있어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내려놓으면 개인들이 들고 있는 선물 매수를 조금 저렴한 가격에 매도를 칠 테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 의미 외에는 이게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다우랑 완전히 거꾸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다우는 뭐 그다지 움직임도 크지 않은데 우리만 난리 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식 쪽은 그다지 큰 흐름이 없어요. 그냥 개인이 매수하고 있다는 것 빼고는 뭐 금액도 크지 않고 그래요. 반대로 선물 쪽은 좀 판이 크죠. 예, 외국인이 한 1600억 정도를 사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재기 하면 빠지기 쉽지 않겠죠. 예, 여전히 콜은 안 사요. 예, 이게 외국인이 가장 크게 보여주는 특징인 것 같아요. 콜을 안 사. 그러니까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예, 콜은 안 사요. 대신 어제는 품매도를 쳤고 오늘은 품매수를 약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콜을 안 산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콜을 안 산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판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부정적으로도 보지 않지만 긍정적으로도 보지 않는 거라서 이게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해요. 얘네 포지션만 보면 차트를 가지고 좀 보면 자 보세요. 선물은 지난달 저가를 깼고요. 월봉상 그죠? 그다음에 코스피 200도 지난달 저가를 깼어요. 지금 버티고 있는 건 코스피만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예, 코스피도 지난달 저가 정도는 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지난달 저가가 2167.36이니까요. 여기서 한 10% 정도? 네, 10포인트 정도 내려가 주면 대충 아다리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붕괴하고 나면 어쨌든 선물이랑 현물의 그런 키 맞추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된 거라서 그 상태가 되고 나면 뭐 오르든지 내리든지 하는 거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은 깰 것 같아요. 코스피가 전저점 2167대를 좀 붕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언제지? 한참 전에 2019년 2월 11일 요주였던 것 같아요. 요주인가 이 전주인가 인버스를 산 게 있어요. 인버스를 사고 나서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날짜로 보면 한 달 가까이 들고 있었는데 계속 물려 있었죠. 그래서 물려 있던 거를 오늘 좀 일부 팔았어요. 일부 팔아서 일부 파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 5% 조금 넘게 나온 것 같아요. 5%. 문제는 제가 이걸 사면서 콜 해지를 했기 때문에 콜 해지한 거 빼고 나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여튼 사실은 이게 이번 달까지 보려고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이 계획은 지난달에 쫑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3월 전에 2월 28일 안으로 사실은 청산을 하려고 계획했던 건데 너무 안 빠져가지고 이게 돈은 버는 건 둘째치고 계속 물려 있었습니다. 사실 계속 물려 있어서 어이가 없어서 그냥 들고 있었는데 김정은 씨가 트럼프하고 회담 쪽내는 바람에 오히려 그 이후로 지금 한 몇 거래일 동안 5%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일단 실패한 거래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일단 빠져나가겠습니다. 저랑 비슷한 시점에 사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 제가 인버스 산다고 했을 때 아마 같이 사신 분이 계셨을 텐데 그분 때문에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일단 빠져나간다고. 근데 이게 하락이 아니라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사용하고 싶은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상태가 실패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위도 열려 있고 아래도 열려 있으니까 일단 진 게임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일단은 빠져나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우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내릴 거라고 보거든요. 조금 더. 그러니까 2167이 아니라 2140대까지는 갈 것 같은데 이 다우가 도대체 어떻게 흔들려고 하는지를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제 다우가 충분히 개파락을 해서 시초가가 만약에 충분히 내려서 시작했다 그러면 아무 고민 안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다우의 움직임과 우리의 움직임이 전혀 괴리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 일단은 제 판단은 무시를 하고 좀 한 발 물러서서 다시 고민을 해보기 위해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살 때는 6,825원에 샀고요. 6,825원에 샀고 1,466주를 샀어요. 1,466주. 그러니까 딱 1,000만원 조금 넘게 산 거고요. 5.2% 조금 넘을 거예요. 지금 5%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제 내려갔을 때 캡처가 된 거라 지금 청산한 거는 이제 5% 조금 넘는 수치예요. 어쨌든 의미가 있는 자리들이 있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방향을 보고 거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이런 방향을 보고 거래를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래 방식은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끝을 보는 거예요. 끝.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냐. 그러니까 여기가 아래일 때 끝이면 매수를 하고요. 반대로 이게 위일 때 끝이면 매도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파생 상품을 제외하고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품이 이제 코덱스 인버스하고 코덱스 200 인버스, 선물 인버스 2X 이런 종목밖에 없으니까 고점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인버스 2X를 사본 거죠. 사실 지난달에는 주식을 사려고 했는데 너무 조종폭이 적어서 반대로 주식은 못 잡았고 엉뚱하게 인버스를 들고
지금 시간을 보냈네요. 어쨌든 저랑 같은 타이밍에 혹시 들어간 분이 계시면 참고하시라고 제가 거래한 내역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아직 하락은 끝난 걸로 보이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하락이 조금 더 남아 있는 걸로 보이는데 큰 폭의 하락이 올지 아니면 애매모호한 하락이 올지는 저로서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코스피가 2167선까지는 조정을 해줘야 어쨌든 오를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주봉이 위도 열려 있고 아래도 열려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봉의 형태를 보면 위도 열었고 아래도 열었어요. 그래서 이게 오르면 지지가 만들어질 거고 떨어지면 이제 다음 주에 저항이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지금보다 더 내리면 아마 정말로 하락 추세가 주봉에서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면 주식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거치면서 주봉이 양봉으로 돌면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딴판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주봉으로 보면 이게 하락이다, 상승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위아래 다 열려 있고 아직은 상승 시간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확 밑으로 쳐박았다가 아래 꼬리에 확 달면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지 키고 올라가면 전혀 다른 구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일시적으로 조정이 오는 건 맞지만 명백하게 하락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일주일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자, 대응 잘 하시고요. 너무 빠르게 매수 대응은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개인이 선물 매수를 너무 많이 들고 있어서 감안하시고 대응하십시오. 저번에 어떤 분이 일요일날 세미나 할 때 삼성전자 걱정된다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팔아야 돼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 대답하기 힘들어요. 그거는. 팔아야 돼요? 라고 물었을 때 그런 답을 이렇게 입 밖으로 쉽게 내는 거는 쉬운 일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분이 몇 주를 들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억 단위로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천 단위로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백 단위로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단가가 지금 수익권인지 손실인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매매 전략이 바뀔 텐데 단순하게 이 가격만 보고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라고 무작정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본인이. 그리고 관리를 하실 때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서로 간에 좀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리는 거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해서 뭔가 이해를 하고 그 이해된 상태에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결과만 보고 판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사실 저는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무조건 결과만 보고 결과가 틀리면 넌 틀렸어. 결과가 맞으면 넌 대단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무섭다고요. 그래서 이게 뭐 백날 맞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분석을 하다가 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수가 좋아서 맞을 수도 있고 또 시장의 변수에 의해서 전혀 다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잘못된 분석으로 인해서 뭐 피해를 많이 입는다든가 아니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게 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쉽게 훼손되는 게 이 바닥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남의 거래에는 개입하지 않는 게 저는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제 딴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충분히 전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분이 그것을 수용할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할지 그거는 온전히 투자자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마저도 위임을 하시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는 단호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팔았는데 올랐어.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팔았으면 파는 거고, 산 거면 사는 거고, 그죠? 홀딩하면 홀딩하는 거지. 예. 의사결정은 본인이 했는데, 나중에 일어나는 일의 결과에 따라 그 후에 판단을 계속 바꿔버리면, 예. 소통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지금은, 주봉으로 쳤을 때, 한 3% 정도 내렸네요. 그죠? 2.2%까지 올랐다가 들어 3%가 내렸으니까 지금 고점 대비 5%가 내린 거예요. 진짜 말하기 쉽지 않은 거죠. 예. 하이닉스도 한 4점 몇 프로가 내렸고 왜 내리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해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잘 판단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코스피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